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지난 4월 말에 교육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즉 다시 말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또 바뀐다는 거죠. 네, 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거든요. 뭐가 또 바뀐대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불안하시죠.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만큼 모아왔던 자료들 아깝기도 하고 뭔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찬가지로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내 아이에게는 어떤 부분이 새롭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안다면 불안감은 조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보도자료가 한 30여 쪽에 달해요. 이 내용 중에서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계획, 여기 보시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이 아니라고 하는 어미가 있는 것은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교육과정 개정 체계를 개선하고 2024년에 확실한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발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추진계획을 이렇게 선 발표를 한 뒤에 여론을 수렴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들,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육과정을 왜 또 개정하느냐, 이 배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전환의 시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교육의 비전이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해서 결국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거죠. 점점 급감하고 있는 이 학생들을 한 줄 세워서 대학을 입학시키는 우리나라의 평가 시스템이 과연 미래 사회에 적합한가에 대한 반문인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알파 세대,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급 단위 집합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아니 사실 집합식 교육, 학급 단위에서는 마치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공장에서 일꾼을 찍어내 듯한 그런 교육을 어쩌면 해왔을 수 있잖아요. 최대한 그런 교육에선 탈피해야 되겠다, 이런 가장 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넣는 거죠.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건 가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들 그리고 전문가, 이런 정책 수요자들, 정책 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학생, 학부모, 교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기타 국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내용 아래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설문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본인의 의견을 개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변화된 이 해외의 혁신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미네르바 스쿨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캠퍼스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 사례에 해당되죠. 대신 전 세계 7개의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학생 간에는 기숙 활동을 통해서 오프라인 활동도 연계하고 있는데, 7개의 기숙사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학생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 한 7명 정도가 우리나라 학생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가속화된 변화 속에서 획기적인 미래교육의 사례로 들고 있는 이 세 가지 학교,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런 혁신적인 사례를 모두 다 따올 수는 없겠지만 현실에 적합한 그런 사례들은 개정되는 교육과정 안에서는 최대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미래사회, 8,500만 개 일자리는 자동화로 대체되고, 그리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 가능하고 창의력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겠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 안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장 연한색 부분의 추이를 보시면 대학교를 지나가는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너무 많이 넘쳐났을 때는 그 중에 특정 잘하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그 시대에 적합한 평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평가 체제도 이런 추이에 맞게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래 인재상이 핵심적인 단어만 보면 자기주도성, 그리고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융합적 사고, 창의와 혁신, 배려 포용, 그 외
뒷받침하는 굉장히 좋은 말들 엄청나게 많이 적혀져 있죠. 이런 핵심 키워드의 특징들을 보면 지식과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이 정의적인 영역의 부분들, 타인에게 공감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 달력성을 가지는지,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창의적인 능력, 자기 주도적인 능력, 이러한 역량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학생이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역량 중심 평가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사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실제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평가 체제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평가 시스템도 지식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죠. 그 다음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조금 확대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진단평가에서 다루는 이 기초적인 능력, 이 능력을 3RS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읽고 쓰고 세마는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더 확대된 개념, 언어와 수리 부분에 여기 디지털 소양까지 능력을 확대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느낌상 디지털 소양, 뭔가 컴퓨터를 또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전자기기를 좀 잘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능력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와 난무하는 정보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기초 기본 역량 안에 포함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소양이라고 표현된 것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문해력이에요. 문자화된 기록물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런 텍스트를 넘어선 다양한 정보들이 더 상용화될 텐데 그런 문자들 또는 디지털 언어들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읽고 쓰는 능력에서 나아가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 어른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용 엄선 및 적정화, 수준의 적합성 검토, 여기에 명시된 적정화, 적합성 이런 의미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수준이 더 올라가지는 적어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앞으로는 이 교수 방법이라든지 평가 방식이 주제 중심 융합 수업, 토론 수업, 그리고 평가는 서논수령 확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평가도 예전처럼 등위를 매기는 그런 서열화가 되는 상대평가의 비중이 훨씬 더 줄고 대부분 이제 절대평가로 이 절대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창체활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동봉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중에서 여기 진로에 해당하는 진로 탐구 활동을 신설해서 교과에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진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고교 학점제와 또 관련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교과서가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한창 준비 중이고요. 우리 초등 친구들의 경우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표가 한눈에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 지금 현재 2021학년도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1학년이 6학년이 되면 새 교과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2학년 또는 3학년이다. 중1부터 그리고 4, 5, 6학년이다.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은 고1 때부터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1학년은 6학년이 되면 새 교과서, 초등학교 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 3학년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새 교과서, 그 다음 지금 4, 5,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새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학년인 친구, 나중에 6학년이 되면 새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던 그 해에 6학년이 사회교과서의 역사 부분 일부 내용이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빠지게 되면서 대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개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조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추진 일정 중에서 이 부분이에요. 대입체제. 지금 현재 2021년부터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만큼 계속 하다가 24년에 28년도 대입 방안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28학년도 대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초 6학년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중1 이상이다 한다면 새로운 대입제도와는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는 있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초등 6학년부터 저기 밑에 동생들까지는 새로운 대입제도로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같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대입제도 안에 선운 수령 평가도 확대하겠다. 오지선다형 문제처럼 이렇게 아는 것을 찍는 문제는 최대한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논의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24년 상반기에 그때 더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는 너무 먼 일 같긴 하지만 꾸준히 읽고 쓰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에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모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